아빠와 아들이 단둘이 남으면 이상하게 공기가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그래도 대화가 이어집니다. 밥은 먹었는지, 회사는 어떤지, 학교는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중간에서 누군가 말을 이어줍니다. 그런데 아빠와 아들만 남는 순간 갑자기 말이 줄어듭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서로의 기침 소리까지 크게 느껴집니다. 아빠는 묻고 싶습니다.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마음은 괜찮은지. 그런데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밥은 먹었냐? 일은 잘하고 있냐? 차 조심해라. 아들은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알았어. 그리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참 무심한 관계처럼 보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딱히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가족인데도 남보다 더 어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빠와 아들이 조용한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언어가 달라서 생긴 침묵일 수 있습니다. 아빠 세대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속상해도 넘기고, 좋아도 크게 티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는 늘 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가족이 불안해질까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들이 나를 작게 볼까봐,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버티는 쪽을 선택해온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것, 필요한 돈을 조용히 챙겨주는 것, 어색하게 안부를 묻는 것, 잔소리처럼 들리는 조언을 반복하는 것. 아빠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나를 걱정하는 건지, 나를 못 믿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빠가 건넨 말이 관심인지 평가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아들은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가? 아빠 눈에는 내가 늘 못 믿어온가? 그래서 아들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짧게 대답하고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입을 닫습니다. 이때 아빠는 또 이렇게 느낍니다. 얘가 이제 나랑 말하기 싫은가 보다. 다 컸다고 나를 멀리 하는구나. 하지만 아들도 사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가까워져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마음을 들키는 게 어색합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막상 말하려면 목에 걸립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괜히 자존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생깁니다. 서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어색하게 아끼고 있어서 생기는 침묵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고 나중에 한 번 더 천천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빠와 아들의 침묵 속에는 아주 오래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이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왜 아빠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을까? 아빠는 걱정을 표현했는데 아들은 평가로 듣습니다. 아빠는 보호하려 했는데
아들은 통제로 느낍니다. 아빠는 경험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들은 자기 삶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여기서부터 둘의 마음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다거나 사업을 해보고 싶다거나 지금 하는 일을 잠시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순간 걱정이 앞섭니다. 이 길이 안정적일까? 실패하면 어쩌나?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데 괜찮을까?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쉬운 줄 아냐? 잘 생각해보고 해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아빠 마음 안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귀에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 모른다. 네 판단은 믿을 수 없다. 너는 혼자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은 방어합니다. 알아서 할게. 내가 어린애야. 아빠는 늘 그런 식이야. 이 순간 아빠는 서운합니다.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칠까?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왜 또 평가부터 할까? 서로 상처받았지만 둘 다 자기 상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화난 척하고 아들은 무심한 척합니다. 사실 둘 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빠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네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이 쉽지 않아서 네가 덜 아팠으면 좋겠다. 아들은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아빠가 걱정부터 하면 내가 아직도 못 믿어온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 두 문장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부자 사이가 가까워지기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곧장 말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잔소리로 바뀌고 상처는 짜증으로 바뀌고 그리움은 무뚝뚝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마음은 보이지 않고 겉으로 나온 말투만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많은 아빠들이 표현을 어려워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낯설고 고맙다는 말도 쑥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돈은 있냐? 운전 조심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몸 챙겨라.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의 속마음을 모르면 그저 간섭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걱정된다.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표현은 서툴지만 너를 신경 쓰고 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짧게 대답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고 해서 아빠를 싫어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피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괜히 작아지는 마음,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기 싫은 마음, 기대하고 싶지만 또 실망할까봐 먼저 거리를 두는 마음, 그 마음들이 아들의 침묵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내 관계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름 심리학은 관계 속에서 말하지 못한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와 아들은 어떻게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창한 대화가 아닙니다. 갑자기 깊은 속마음을 꺼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감정을 크게 나누지 않던 사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물 나는 대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내가 걱정돼서 말이 좀 딱딱하게 나올 때가 있다. 네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건 안다. 이 말은 아들에게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듣고 싶었던 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빠가 걱정해서 말하는 건 아는데 가끔은 내가 못 믿어온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조언보다 먼저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면 좋겠어.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아빠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알려주는 말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답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바로 고치려 하지 않고 일단 알아주는 것. 아빠와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아들의 선택을 전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들도 아빠의 표현 방식을 전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천천히 번역해가는 관계입니다. 아빠의 말투를 번역해보면 걱정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침묵을 번역해보면 상처일 수 있습니다. 아빠의 무뚝뚝함을 번역해보면 어색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반항을 번역해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침묵이 사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고 반복되는 무시가 있고 말로 받은 아픔이 깊다면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조금 덜 아프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말투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완벽하게 바뀌어야만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먼저 모든 걸 이해해야만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변화는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는 것, 차 안에서 날씨 이야기라도 먼저 꺼내는 것, 고생했다는 말을 어색해도 한번 해보는 것, 고맙다는 말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짧게 전하는 것, 괜히 조언부터 하기 전에 그랬구나 하고 한번 받아주는 것, 그 작은 말들이 부자 사이의 긴 침묵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랑은 꼭 크게 표현되어야만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상대에게 닿기 어렵습니다. 아빠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사랑은 아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속으로만 기대한 인정은 아빠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금은 말로 꺼내야 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따뜻한 대화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침묵을 무관심으로만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서툰 걱정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는지,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긴 조언보다 마음을 이해해 주는 영상 하나가 관계의 문을 조금 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
가장 어색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또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감정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면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